과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다렸다가 3분 출연하고 인사만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김규리 씨의 퐁당퐁당 시간에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앉아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당시 스태프들이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아유, 근데 김규리 씨가 나중에 문자도 주시고 사과도 해주시고 사실 사과하실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건 네. PD가 그때 그렇죠. 상황 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뉴스공장에서 끝나고 제대로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앉아 있다가 인사나 하고 가라고 했는데 근데 세게 그래서 앉아 있다가 다음 PD가 들어와서 김유수 시간에 당신들 왜 앉아 있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세계 라디오 잠깐만 소개 좀 하고. 자, 원정우 씨 나오셨고요.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광환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환입니다. 자, 앉아 있다가 쫓겨난 두 분. 예. 그래서 한 번 더 모신 거예요, 관장님을. 무슨 얘기를 하고 왔어야죠. 네, 덕분에 3주 연속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세계 신기록 아닐까? 할 얘기 제대로 못해서 3번 연속으로 게스트가. 자, 원래 들고 왔던 이야기를 포함하여 오늘 할 이야기가 뭡니까? 다 잊어버렸죠 뭐.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얘기 잊어버렸으면. 네, 똑같은 대본 계속 들고 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본. 자, 관장님, 참고로 관장님은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공룡 뼈가 그 중에 뭐가 진짜라고 물었더니 전부 다 가짜라고 폭로해가지고, 예. 아이들의 마음을 동심을 파괴하고 부모님도 다 이 공룡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야 이거 플라스틱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앞으로. 플라스틱은 맞습니까? 아, 그 수지 같은. 수지. 그게 플라스틱이죠. 합성수지. 네, 합성수지. 합성수지. 네. 정확한 그럼 기가 이렇게 된 거 정확한 그 뭡니까 원자 구조라든가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PBC입니까 뭡니까? 뭐 대충 비슷한 겁니다.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고요. 합성수지. 예, 그 화석 서 있는 걸 보면 진짜라면 뭔가 철골 구조를 갖추고 무거워서 거기에 얹어 놓은 게 진짜고요. 예, 그냥 구조물 없이 혼자 서 있는 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스미소니언 이런 데 가면 진짜 공룡뼈로 전시합니다. 잘 보시면 구조물 없이 혼자 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다 가벼운 거라서. 그건 뭔가 안에 뼈대가 박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진짜라면 안에 뭘 박았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구멍 뚫을 수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 건 다 가짜. 깔끔한 건 다 가짜고 다 지저분한 건 진짜다. 그 공룡뼈 얼마나 합니까 그거? 진짜는? 많이 비쌀 겁니다. 수백억 뭐 수백억. 큰 공룡 하나 정도면은 박물관 하나 더 지어도 되는 수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살려면? 네. 그래서 뭐 사실 진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뼈가 제 몸통 크기 정도의 뼈예요. 네. 얼마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대략? 그게 뭐 종류마다 다 다른데 억대 이상은 최소. 억대 수십억 대까지도 가고. 수십억. 심한 거는 수백억까지. 아 수백억짜리 공룡뼈도 있어요. 네. 못 사겠네요. 못 사죠. 살 이유가 없죠 사실. 사실 낭비죠. 합성수지를 하세요. 그냥 합성수지를 하시고. 자 원래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과학의 대중화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다 과학의 대중화예요. 네. 공룡뼈는 수백억이다. 합성수지로 전시하고 있다. 이게 또 뭐 지식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3번째 나오고 있고요. 3번째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고요? 과학의 대중화 중에 핵심 주제가. 과학 대중화는 왜 해야 되며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어떤가 이런 얘기를 제가 늘 나오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의 대중화가 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면 과학 대중화. 네. 뭐 최근에 과학 대중화는 조금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해서.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이름에 이 두 분이 사실 과학 대중화에 뭐랄까요? 문을 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선배님들이 항의하실 수도 과학 있고요. 대중화의 시도는 많았는데 대중과 접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그런 방송을 한 건 여기가 최초입니다. 사실. 네, 두 분이 진행하고 있어요. 관장님이야 과학계 선배가 많으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타리스트에 불과하거든요. 기타리스트로 박사학위 받은 거 아십니까? 혹시? 네. 기타계에서는 뭐라 그럴 것 네,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뭐 기타 영국에서 하셨다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건 아니고요. 박사학위 아니에요? 나한테 속인 거 있다가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학위 받았다고 그래서 난 박사인 줄 알았죠. 학위를 받았지만 박사는 아니에요. 기타 박사란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석사는 좀 있는데. 그럼 석사예요? 뭐 넘어가죠. 예.
원 대표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과학 대중화에 큰 변화가 생겼죠. 팟캐스트로.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뭡니까? 과학 대중화에. 빨리 해주세요. 제발.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주세요.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너무 방대한 주제를 들고 있어요. 과학의 대중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과학이라는 게 세상을 설명하는 지식 체계라고 보통 정리를 하는데 그 중요한 건 지식 체계가 고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중요하죠. 잘못 알고 있던 과학 지식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거까지는 알겠는데요. 네. 관장님은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과학이란 건 속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왜냐하면 것이다. 인류 역사가 사실 속아온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온갖 그 미신과 그렇죠. 개념과 네. 그런 것들에 뭐 일상적으로 또 계속 속고 있고. 심지어는 아주 비근한 예로 아직 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에서는 목욕하면 병균이 아마 그 패스트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건 같은데 목욕하면 병균이 없는 줄 알고 왕실도 목욕을 안 했다잖아요. 네. 그래서 향수가 발달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못해서 그런 거고. 네, 겉으로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직관에 어긋나는 게 맞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진실을 찾아나가야 과학의 대중화 중요하다는 건 알았고요.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질문은 이 대본에 어떻게 적혔냐면요.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수준 천문학자시니까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뭐 그 얼마 전에 항공우주연구원 분들도 출연하셨고 로켓 개발에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나사 우주망원경 중에 하나를 그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주망원경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로 그래요?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그래요? 천문연구원분을 모시려고 하다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길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 못 모시고 네, 있어요. 나사에서 우주망원경을 선정을 할 때 허블이 은퇴하잖아요. 허블은 은퇴하고 허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짧게 활동하는 우주망원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망원경들을 계속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칼텍과 같이 공동으로 제안한 망원경이 채택이 되어서 그럼 우리가 그 우주망원경을 쓸 수 있는 거 이제? 네, 쓸 수 있죠. 만들어지고. 그리고 핵심 기술이 우리 기술이에요. 그래요? 그 스펙트럼이랑 관측 우주망원경에 관한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주에 띄워가지고 네. 설치할 기술이 없었던 겁니까 우리는? 설치는 일단 발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네. 로켓이 없으니까. 네, 나사 정도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주 망원경 기술은 오히려 있고 그거를 우주에 그렇죠. 쏘아올릴 자체 우리나라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도 굉장히 높습니다. 위성도 굉장히 로켓 잘 기술이 만드는데 없는 거죠. 쏘아올리질 못해서 그렇지. 로켓은 미국 때문에 개발을 못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올라가는 위성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로켓만 있습니다. 있으면 나머지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거든요. 그 규모나 그런 뭐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위성 탑 가지고 자체 이런 있죠. 거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이 발전돼 있고요. 허블에는 미치지 못하겠죠? 그 망원경에. 그렇죠. 허블은 뭐 나사에서 대표적인 완전 망원경이고 큰 프로젝트니까 이건 네. 이제 중형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발사체 비용 빼고 한 2,800억 정도 되는 규모예요. 네. 나사에서는 중간 비싸네. 정도 규모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하고 분광 뭐 관측 장비들 핵심 장비가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핵심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망원경을 쓸뭐 그렇죠. 걱정하지 못하겠지만 네, 뭐 데이터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전문연구원에서 그런 개발한 게 있었고 네. 굉장히 큰 뉴스인데 나름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쪽 그 천문연구원 분을 모셔오려고 하다가 이 지금 코너가 3주째 이어지는 바람에 3주째 이야기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이미 섭외도 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 달 전에. 그렇군요. 이게 언제 올라가는 겁니까 망원경이? 내후년 정도로 아마 내후년. 네. 큰 뉴스인데 정도, 예. 알리는데 3주 걸렸어요. 아직 모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고 안 다루고 하니까 그냥 묻혀버리죠. 천문학자로서 우주인은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원정우 씨가 사실 이쪽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네. 게 뜬금없이 우주인 얘기를. 사실 그 이야기를 천문학자들이 마음에 들어해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네.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서문도 제가 썼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무척 짧고 성의 없이. 뭐 이 정도면 우주인이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놀랍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은 아니지만 네, 아주 그럴듯하고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이걸 전문용어로 스토리. 구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풀어내는 기술을 구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뛰어나요. 네, 사실인 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엉뚱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그렇죠.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또 밝혀 나가는 사실은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어낸 얘기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으면 싫었겠죠. 이 타임에 얘기를 하자면요. 이 태양계 연대기라는 책인데 이번에 재발간해서 지금 새로 나와 있습니다. 태양계 네, 연대기. 그때도 많이 안 팔렸고 앞으로도 많이 안 팔렸고 이상하게 많이 안 팔려요. 화제되는데. 왜냐하면 우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썼어요. 네. 꼼꼼하게. 네. 근데 우주인이 있습니까? 외계인. 외계인. 네, 외계인이 그 대원 대표님이 책에 쓰신 게 지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태양계에서는 없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안 맞지만 그게 다른 세계라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관장님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보세요. 외계인은 뭐 당연히 어딘가에는 존재하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주에서. 확률에 확률적으로는 뭐 존재할 확률이 훨씬 높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넓은 우주에 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안 되는. 그 지구라는 재료가 똑같이 우주에서 만들어져서 똑같이 우주에 골고루 퍼진 재료 중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주 다른 것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거든요. UFO는 가끔 그 발견되는 UFO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가짜 사진도 있고 많겠지만 UFO가 왔다 갔을까요? UFO가 외계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근데 네. 멀기 때문에 그 정도 오려면은 UFO 정도 기술로는 날아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 그렇죠. 뭐 공간을 점프한다든가 뭐 네,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그런 있잖아요. 정도 수준이 되려면 네. 그런 UFO 정도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네. 있는 그런 비행체는 너무 움직임 같은 게 오히려 수준이 낮다는 수준이 거죠. 너무 낮아서 외계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만약에 그 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왔다면 네. 그렇게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띄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다. 네. 그럼 어떤 형태일까요?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이런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다른 별까지 가려면 네. 인간의 기술로 가려면은 초속 20km 정도 속도로 네. 5만 년에서 6만 년을 날아가야 5만 년. 되거든요. 제일 가까운 별까지. 제일 가까운 별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그러면은 뭐 몇만 배 이상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10년 전에 10년 후도 상상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UFO는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 그렇죠. 뿐이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외계인은 있지만 우리가 봤다고 하는 UFO는 아닐 것이다. 수준이 너무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원종우 씨, 이광환 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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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